글로벌 완성차 업체 중에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까지 이렇게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네. 현대차, 기아밖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도요타는 하이브리드에서는 강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네. 전기차에서는 좀 전환이 늦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하이브리드가 좀 어떤 과도기적인 대안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지만 진짜 이 캐즘이 끝나고 전기차 시대로 확 전환이 됐을 때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여러 카드가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굉장히 많은 거죠. 대표님 현대차 몰고 계시지 않나요? 저는 네. 거의 현대 기아에 있는 걸 거의 다 몰아본 사람이죠. 거의 그래요? 경차들도 거의 해봤었고, 네. 그리고 기아 모닝, 네. 아반떼도 제가 타본 아반떼가 종류가 한 3, 4개가 될 거예요. 오. 예, 거기에다가 소나타 NF도 탔었죠. 네. YF도 탔었죠. 그리고 그랜저도 네. 있죠. 지금 저희 쪽 그 회사를 쓰고 있는 카니발, 기아 거. 예, 그리고 지금 제가 타고 다니는 거는 아반떼 사실. 네. 예, 하이브리드로. 저희가 오늘은 이 네. 현대차 피지컬 AI 혁명의 저자이신 우수연 저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시아경제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우수연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모빌리티 업계를 한 5년 정도 취재를 했고 그 취재를 바탕으로 해서 최근에 현대차 피지컬 AI 혁명이라는 책을 낸 작가가 되었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현대차 그 출입을 몇 년 동안 하셨던 거예요? 제가 2018년부터 해서 2025년까지 했는데 네, 그 중간에 뭐 육아휴직도 잠깐 다녀오고 뭐 하긴 했는데 한 총 5년 정도 해서 최근 그 뭐 정의선 회장 취임 이후에는 거의 그냥 출입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울산으로 출입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네, 양재도. 강제로 네. 놀래라. 울산 공장을 출입하는 거예요. 공장도 뭐 가는 기회도 네. 있고요. 또 현대차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뭐 수입차 업체들도 출입하면서 글로벌 모빌리티 업계 전반을 좀 보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가 되게 중요했던 시기였잖아요. 2018년부터 지금까지가 어떤 시기였었냐면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수소차냐 하이브리드를 그냥 밀고 나가도 된다. 수소차로 가야 된다. 전기차로 가야 된다. 뭐 이제 그런 얘기가 한창 하던 시절. 왜냐면 제가 2019년에 유튜브 네. 할 때 그런 토론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오. 수소차가 뜬다, 전기차가 뜬다 가지고도 토론이 붙을 정도로 네. 미래를 알 수 없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과도기 시절을 다 겪으신 거죠? 네, 그 네. 2018년에는 사실 현대차가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였어요. 뭐 2017년에 사드 사태가 있으면서 중국 쪽에 판매량이 급감하고 말씀하셨듯이 뭐 전기차로 갈 거냐, 수소차로 갈 거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전략도 뚜렷하게 정해지진 않았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 좀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이 전기차가 대세라는 쪽으로 좀 기울게 되고 그러면서 현대차도 전기차 쪽으로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뭐 그 후에는 또 시장이 뭐 캐즘이 오면서 또 많이 변하긴 했지만 좀 많은 변화의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현대차 기아가 미국에서 굉장한 성과를 냈다고 기사를 네. 봤거든요. 실제로 어느 정도인가요, 현대차가? 일단 미국 시장에서 숫자는 굉장히 좋아요. 매출 자체는 계속해서 사상 뭐 최대 역대 최대를 기록을 하고 있고 그런데 뭐 조금 뭐 우려가 되는 지점은 관세라든지 뭐 최근에 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서 수익률은 조금 떨어지긴 했어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매출, 그러니까 판매 신장률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특히 이 미국 시장이 전 세계 자동차 시장 2위 시장이에요.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이고 그 2위 시장인 미국에서 어쨌든 현대차, 기아라는 한국계 기업이 업계 4위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2026년 1분기 기준으로 보면 현대차 앞에 서 있는 업체가 미국의 GM, 그리고 도요타, 그리고 포드, 그 다음에 4위가 현대차 그룹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3, 4위 차이를 보면 거의 뭐 포드랑은 한 2만 대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뭐 3위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렇게 미국에서 좀 판매가 많이 늘어난 배경을 좀 보면 일단은 말씀하셨듯이 하이브리드나 뭐 전기차 같은 경우에서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있다 할 수 있고
미국 시장에 좀 특이한 점을 말씀을 드리면 네. 그 현대차 만나본 임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은 제품을 사고 유럽은 브랜드를 사고 중국은 혁신을 산다고 해요. 그 소비자들이 바라보는 자동차를 사더라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어쨌든 제품력만 좀 인정을 받으면 어떤 평가에서 1위를 한다든지 세계 글로벌 자동차 어워즈에서 인정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보증 기간을 굉장히 유리하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가격을 좀 많이 낮춰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본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소비를 하는 경향이 있고 네.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좀 브랜드 아무래도 헤리티지 역사 이런 게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중국은 좀 최근에 많이 변한 게 혁신적인 어떤 기술력 이런 거를 좀 많이 보는데 중국 업체들이 주로 아직 상용화가 굉장히 먼 기술인데도 세계 최초다. 예를 들면 5분 충전해서 400km 가는 전기차. 맞아. 네. 이런 거를 내놓는 게 사실은 이게 시장에서는 많이 사는 사람이 없다. 아직은 좀 이르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근데도 계속해서 이걸 PR을 하는 이유는 본인들이 혁신의 이미지를 가져가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이제 광고를 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좀 현대차가 미국에 잘 되고 있는 배경을 보면 현대차의 좀 브랜드 파워가 많이 올라왔다. 근데 저는 이게 현대차 자체가 잘한 점도 있지만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좀 글로벌 시장에서 좋아진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국이 잘해서 현대차가 많이 팔리냐 아니면 현대차가 잘해서 한국의 이미지가 좋아지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시너지를 좀 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올해 CES 같은 경우도 현대차의 그 로보틱스 기술이 거의 주인공처럼 등장을 했고 또 그리고 작년에 그 에이펙 기간에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한국을 방문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랑 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랑 같이 치킨 네. 치맥 회동을 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GPU를 공급을 하는데 현대차에게 많은 포션을 주고 이런 식으로 좀 이제는 한국이 미국의 어떤 피지컬 AI 기술에 함께 갈 수 있는 동반자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 이런 이미지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미국에서 제품하면은 저는 픽업 트럭 많이 들었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판매량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들었는데 현대 기아차가 미국에서 픽업 트럭으로는 그렇게 인기 제품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의 지금 판매량이 엄청 크다는 거는 승용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네요. 그쵸. 이제 현대차의 사실 그 말씀하신 대로 조금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픽업 트럭이 부족하다는 점인데 그 전에 사실 2018년 이전에는 그 SUV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도 사실 그렇게 라인업이 막 탄탄하진 않았어요. 근데 현대차가 SUV 위주로 좀 라인업을 많이 늘리고 그리고 최근에는 사실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미국 시장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점이 좀 많이 부각이 되면서 판매량이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가 인기를 끌다가 잠깐 수그러다가 코로나 이후에 다시 또 인기를 팍 끌면서 이렇게 됐는데 그 하이브리드 인기 비결이 뭐라 보세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현실적인 이유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신차를 산다고 생각했을 때 이미 신문이나 여러 매체에서 친환경차, 전기차를 산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 보이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전기차를 사기에는 좀 너무 불편하고 그리고 아직 인프라도 구축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전기차는 보조금 문제도 조금 복잡하고 가격 자체가 비싸거든요. 네. 근데 하이브리드는 사실 그 대체제로서의 굉장히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제 신차를 산다고 제가 생각했을 때도 내연기관차를 사기에는 좀 시대에 뒤처진 것 같고 그렇다고 전기차를 사기에는 조금 불편한 것 같고 그럴 때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지 않나 이런 생각 해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 흐름에서 그냥 전기차에만 올인을 할 수도 있는데 현대차는 지금 그러면 전기차랑 하이브리드랑 같이 가는 전략인 건가요? 네,
그렇죠. 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 중에 뭐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까지 이렇게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네. 현대차, 기아밖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도요타는 하이브리드에서는 강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네. 전기차에서는 좀 전환이 늦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하이브리드가 좀 어떤 과도기적인 대안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지만 진짜 이 캐즘이 끝나고 전기차 시대로 확 전환이 됐을 때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여러 카드가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죠. 수소차까지 카드가 네. 가능하거든요. 그러네. 그럼 미국에서 제일 잘 팔리는 현대기아 차종이 어떤 차종들이 지금 주력 매출을 해주는 거예요? 일단 전기차에서는 네. 중형 SUV 중형 전기차인 SUV. 뭐 아이오닉 5 같은 것도 많이 팔리고요. 예. 그리고 전기차 위주로는 기아차도 굉장히 많이 팔리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 미국 시장은 아무래도 큰 차를 좀 선호를 하는 네. 경향이 네. 있기 때문에 그 대형 SUV인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대형 SUV 중에 하이브리드가 있는 차종이 많지 않아요. 글로벌이 볼 때도 뭐 도요타랑 이제 현대차 그리고 혼다 뭐 이 네. 정도인데 그 3자 간의 뭐 네. 구도가 또 형성되고 있다고. 네. 왜냐면 이게 또 인기 차종이 한국과 미국이 서로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네요. 그 현대차 지금 출입했으니까 네. 직원들이 제일 인정하는 뭐, 네. 이 차가 제일 현대차에서 최고였던 것 같아요. 이런 차들이 있어요. 그거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뭐 아무래도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뭐 그랜저라든지 뭐 산타페라든지 그렇죠. 네. 그러고 만약에 뭔가 브랜드 파워나 좀 이렇게 탔을 때 뭔가 심리적인 만족감을 네. 얻는 거에서는 G7 G7. T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차라고 들었고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고성능 차를 내놓은 게 있는데 전기차 중에서 아이오닉 5N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좀 예. 업계에서는 좀 획기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전기차인데 내연기관차의 어떤 승차감과 운전 느낌을 그대로 구현을 한 거예요. 이제 내연기관 소리가 난다든지 뭐 변속 충격의 느낌을 구현을 한다든지 스포티하게 하는 네, 약간 뭐 게임 하는 것처럼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그 고성능차 업계에서는 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또 네. 보니까 전기차 판매량이 다시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캐즘이 이제 끝나고 다시 이제 전기차 시대가 오는 걸까요? 저는 이제 캐즘이란 용어를 어떻게 정의할까 할 수 네.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저도 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어쨌든 천천히 아주 점진적으로 전기차로 전환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시장이. 그런데 그거를 누가 오래 버티느냐. 왜냐면 전기차는 일단 이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마진이 남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개발비가 너무 많고 그리고 아직은 좀 뭔가 수익이 남지 않는 그런 구간에 있는데 왜냐면 워낙 팔리는 차의 수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네. 경제 규모가 형성이 되지 않아서 팔아도 뭔가 수익이 남지 않는 네. 그런 구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과도기인 하이브리드로 버틸 수 있는 회사가 중요하다. 그런 회사가 글로벌 시장에서 좀 인정을 받게 될 거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향후에는 이제 전기차 전쟁으로 이제 가야 된다라는 보기 때문에 네. 이제 어쨌든 전기차 쪽을 좀 이제 말씀드려보자면은 대표적으로 우선 일본차. 일본은 전기차로 전환이 굉장히 늦어졌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일본도 예. 뭐 좀 회사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뭐 닛산 같은 경우는 네. 또 전기차 전환을 굉장히 빨리 한 회사 중에 하나예요. 세계 최초로 그 전기차 양산차를 내놓은 회사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도요타가 워낙 이제 우리한테 주는 일본차로서의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데 도요타의 생각은 뭐 제가 들어본 바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빠르게 전환이 되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국가마다의 상황도 다르다. 어떤 국가에는 전기차 인프라가 빨리 들어올 수 있고, 뭐 신흥국 같은 경우는 늦게 들어올 수도 있고, 예.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장이 굉장히 다양한데, 전기차 일변도로만 가게 되면 오히려 그게 사업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특히 도요타의 어떤 정신 자체가 모든 것을 좀 완벽하게 하려는 그런 완벽주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한 발 늦더라도 우리는 완벽한 기술을 가지고 완벽한 내구성을 가진 상품을 내놓으면 좀
시기가 좀 늦더라도 충분히 점유율에서 따라잡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조금 뒤쳐져도 나중에 이제 추월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근데 또 이게 기술이 완전 또 변하니까 가솔린에서 전기이다 보니까 선전효과라는 거를 놓치고 들어가는 게 과연 메리트가 있을까 해서 좀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현대가 브랜드 싹 깔린 다음에 들어오면은 뚫기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쵸. 이제 현대와의 경쟁도 중요할 텐데 도요타 입장에서는 이제 신흥 시장에서 중국 전기차 업체랑의 경쟁이 조금 더 중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도요타가 지금 굉장히 많은 포션을 가지고 있는 게 아세안 지역, 태국이라든지 인도네시아 이런 시장에서 내연기관차에서 많은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굉장히 저가로 전기차 선점을 말씀하신 대로 네. 그 시장을 선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추후에 그 시장에서 도요타가 지금 같은 어떤 점유율 우위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지에서 다들 하는 말이 중국 전기차가 너무 싸게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제 뭐 동남아나 이런 데서는 그냥 대출도 100%에다가 와. 네, 뭐 대출 다 해주고 뭐 다 해주고 가격도 엄청 싸게 들어오니까 안 살 이유를 다 없애버리더라고요. 근데 중국은 어떻게 이렇게 가성비를 살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중국이 아까 세계 최대 시장이라고 했잖아요. 네. 일단은 전기차 분야에서 규모의 경제가 형성이 됐고 규모의 경제라는 거는 어쨌든 뭐 부품을 납품을 해온다고 했을 때도 100대로 받을 수 있는 가격이랑 10,000대로 받을 수 있는 가격은 다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일단 어떤 규모의 경제를 확보해줬다는 거.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 굉장히 전폭적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개발 단계에서부터 지원을 해줬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최근에는 뭔가 무역 불공정이다라고 유럽에서는 좀 주장을 할 정도인데 당연히 뭐 판매 보조금을 주는 거는 당연했고 그리고 뭔가 뭐 저리로 대출을 하게 해준다든지 정부에서 아니면 R&D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세제 지원을 해준다든지 뭐 공장 부지를 뭐 무상으로 아예 제공을 해준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우회적인 방법으로 또 직접적인 방법으로 지원을 네. 많이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업체가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원가 자체가 낮아질 수 있었던 거라고.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투자해주고 키워봐라. 근데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그동안은 뭐 자동차 전쟁 해외에서는 한국과 일본끼리 서로 이제 비슷한 경쟁이니까 둘만 싸움이었는데 중국이라는 게 등장해서 이제 3파전이 돼버리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앞으로 승자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한국이 그만큼 더 커질 건지 네. 아니면 중국이 더 커지는 만큼 한국, 일본이 더 불리해질 건지. 그것도 이제 좀 시장별로 나눠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선진 시장에서는 중국 업체들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럽은 뭔가 브랜드나 히스토리를 더 중요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워낙 본인들 그 국가들에게 좀 뭐랄까 강력한 브랜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점이 있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 전기차 업체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미중 무역 분쟁이 일어나면서 미국 정부에서 막고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그 미국 시장은 어쨌든 일본과 한국 좀 2파전 위주로 가고 그리고 미국 원래 강력한 업체들과 경쟁을 할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이제 신흥 시장이에요. 인도 아세안, 네. 뭐 러시아, 뭐 이런 시장들은 사실 브랜드보다는 가격 경쟁력이 네. 더 좀 중요한 시장이기도 하고 또 중국 업체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벌써부터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전기차 시장 자체가 이제는 또 포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중국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면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너무 많아졌고 생산량도 너무 많아졌기 네. 때문에 어딘가로 수출하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싸게 신흥시장으로 뚫고 나갈 경우에 그 시장에서 한국이나 일본 업체들은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네, 불리할 수 있겠네요, 진짜. 네. 이미 그럼 신흥국에서는 중국이 선점을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전기차 시장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장만 해도 비아디가 승용 전기차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누가 한국 사람이 누가 중국 전기차를 사겠냐 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선전하고 있거든요. 네. 뭐 최근에 봤을 때 뭐 전기차 기준으로 해서 뭐 한 3, 4위까지도 올라왔다는 걸 봤는데 그걸 봤을 때 이제 사람들은 특히 전기차 분야에서는 브랜드나 국가도 중요하지만 상품성이나 제품력 그리고 또 중국 전기차가 제품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수준이 낮지 않거든요. 오히려 배터리라든지 모터 기술 수준에 있어서는 중국 업체가 더 나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분명히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테슬라도 위기 아닐까 좀 싶은 게, 뭐, 테슬라도 점점 전기차 생산량, 판매량이 성장하지 못하고 이렇게 줄어서 내려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지금은 전기차 뭐 1위 하면 테슬라 생각하는데, 향후에 테슬라도 좀 위기가 올 거라고 보세요? 분명히 테슬라도 중국 업체와 경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테슬라가 최근에는 전기차 업체에서 AI 업체로 변신하려고 자꾸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수익 구조 자체를 전기차를 많이 팔아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그 FSD, 그 자율주행 구독을 늘리면서 소프트웨어를 팔아서 수익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체질 개선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도 아마 그런 중국 업체와의 경쟁에서 고민을 많이 해서 또 본인들만의 차별화 방식을 좀 택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쨌든 우리 현대차, 기아차가 네. 전기차 시장에서 밑에서는 이제 가격으로만 보자면 아래에서는 중국이 계속 이렇게 치고 위고 올라오는 거고 네. 위에서는 또 테슬라라는 또 이제 거성이 되게 버티고 있는 거고 그러네. 잘못하면 샌드위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잘하면 이 둘을 다 또 누를 압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기아차 어떻게 좀 미래가 될지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는데요. 그 전기차랑 또 자율주행차가 또 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최근에 이제 자동차 업계 트렌드에서는. 그런 면에서 테슬라는 전기차의 측면에서도 또 자율주행차의 측면에서도 현대차보다 분명히 앞서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또 현대차가 예전에 도요타가 했던 것처럼 굉장히 내구성이고 안전성이 뛰어나고 어떻게 보면 뭐 소프트웨어로 치면 버그가 없는 완전 뭐 무결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굉장히 좀 완성도가 높은 자동차를 내놓는다라고 하면 분명히 그 테슬라와 저가 중국 전기차 사이에서 영역을 넓혀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빨리 따라잡느냐. 특히 자율주행 부분에서 그동안 조금 현대차가 한 발 뒤쳐졌다는 평가를 받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빨리 캐치업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전기차 기술력에 대해서는 저는 현대 기아차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봐요. 그거를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점점 늘어나면 분명히 전기차 원가도 내려갈 수 있을 것이고 중국 전기차랑 또 경쟁할 수 있는 수준까지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규모의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최근에 현대차가 GM이라든지 도요타라든지 이런 일본, 미국 업체랑 협업도 많이 하고 있어요. GM이랑은 뭐 전기차 부품을 공동 구매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뭐 협약을 맺기도 했고 그게 다 이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원가 경쟁력을 좀 견제를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을 하면서 그 사이에 어떤 시장의 파이를 늘려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율주행차가 한국에 상용화가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로서 상용화가 된 건 없고 그냥 시범 지구를 이제 광주에 마련을 해서 시범을 돌리고 있는 그 정도로 저는 알고 있고요. 아직 좀 제도적인 측면도 있고 뭐 아직 보험, 자율주행 관련된 전용 보험이나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험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는 서비스를 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 현대차는 지금 자율주행차 기술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궁금해요. 자율주행차 기술은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보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타는 자가용, 네. 자가용에 들어가는 자율주행차 기술이 있고, 네. 그리고 또 아예 택시처럼 로봇택시 서비스 네. 기술이 있는데, 이 서비스 기술에 대해서는 뭐 미국에 있는 모셔널이라는 업체가 미국에서 그 상용화 서비스를 네. 개발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뭐 구글이라든지 뭐 구글의 웨이모라든지 뭐 아니면 중국 업체들보다는 크게 이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자가용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스마트 뭐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네, 하잖아요. 네. 이제 했을 때 맞아요. 앞차와의 간격을 뭐 조절하면서 네네. 달린다든지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은 아니지만 반자율주행 기술을 네. 이제 넣고 있는 상태이고 근데 이것도 뭐 제도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또 어떤 안전성의 확보 같은 데 있어서 현대차가 조금 망설이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 어떻게 보면 이 사고가 난다거나 했을 때 너무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이 가고 손상이 갈 수 있다는 네.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왜냐면 그렇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신생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타격이 좀 있더라도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현대차는 그게 좀 뭐 리콜이 한번 들어온다거나 큰 사고가 나면 좀 이미지 손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공격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작가님이 네. 보셨을 때 현대차가 앞으로 좀 마주할 수 있는 리스크나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아까 이제 앞에 미국 시장 얘기를 좀 저희가 네, 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현대차가 전 세계 시장에서 음. 판매하는 차 3대 중에 한 대는 미국에서 북미 시장에서 어. 팔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보다 미국 시장에 더 많은 차를 판매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현지 생산도 늘리고 음. 고용도 늘리고 하면서 약간 그 브랜드 자체를 현지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1위 시장이고 미국이 2위 시장인데 네. 중국에서는 이제 현대차가 거의 점유율이 1%대밖에 안 돼요. 네. 그 사드 사태 이후에 이제 시장이 쪼그라들고 그 상황을 타개를 할 기회를 놓쳤어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되면서 네. 중국 시장이 봉쇄가 됐고 그 사이에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너무 괄목할 만한 성장을 네. 하면서 그 타이밍을 좀 놓쳤기 때문에 저는 이 조금 미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부분이 좋기도 하지만 하나의 리스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중국의 의존도가 낮은 부분도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현대차가 글로벌 판매량 순위로 3위거든요. 네. 그런데 1위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을 배제하고 갈 수는 없어요. 여기서 어느 정도 최대 예전에 했던 10% 점유율은 아니더라도 네. 한 적어도 5, 6%까지는 올라와야 전체 대수에서 좀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는 건데 그런 면에서 이 하나의 시장에 너무 집중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또 리스크가 될 수 있지 않나. 왜냐하면 중국이 사드 사태로 리스크가 있었던 것처럼 미국도 저는 요새 보면 리스크가 트럼프 리스크. 네. 상당하다고 보거든요. 작년에 우리 그 현대차랑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에서 그 불법 예, 있었죠. 이민자 단속으로 뭐 구금하고 하는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미국에 투자를 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투자를 해도 이 나라의 정책과 정치 상황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한 시장에 올인하는 거는 또 리스크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어쨌든 미국에서 현대차 이제 가면 이제 향후에는 네. 어쨌든 그래도 많이 제치고 순위에서 올라왔잖아요. 향후에는 그러면 몇 위까지 갈 수 있다고 전망을 좀 하고 있는 것 제 같아요. 생각에는 3위는 그냥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포드가 요새 좀 그렇게 상황이 좋지 않고 포드도 하이브리드로 전환을 하고 있지만 이 회사도 좀 갈팡질팡한 그쵸, 부분이 그쵸. 있어요. 네. 전기차로 하겠다고 했다가 또 접었다가 그쵸, 뭐 하이브리드로 가겠다고 했다가 해서 지금 차이가 포드가 올해 1분기 기준으로 45만 대고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까지 해서 43만 대거든요. 그러면 2만 대밖에는 차이가 네. 안 나고 그런데 뭐 GM은 미국 업체니까 조금 단기간에 제치긴 힘들 것 같고 도요타도 워낙 미국 시장에서는 하이브리드로 뿌리 깊은 회사여서 단기간에는 3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하이브리드의 어떤 강세가 지속된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도요타랑 현대차의 뭔가 이파전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전기차 시대로 되면은 그러면 테슬라와 현대차가 맞붙는 미국에서 그렇게도 될 수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로 전환이 됐어요. 그러면 뭐 도요타나 지금 포드나 GM이나 전기차 네. 전환이 빠르진 않잖아요. 근데 현대기아가 굉장히 빨랐으니까 미국 시장을 테슬라랑 현대가 양분하는 상황도 올 수 있는지가 궁금했었어요. 제가 뭐 예측을 할 수는 예, 없지만 네. 그 양분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확신은 없고요. 네. 왜냐하면 또 이 GM이라는 거대한 회사도 전기차 전환을 네.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다른 회사들도 전기차 전환을 아예 안 한 건 아니거든요. 도요타가 조금 늦었다는 정도지. 그렇기 때문에 막 테슬라와 아예 이 양분은 좀 어렵더라도 그래도 충분히 1, 2위 경쟁 정도는 할 수 경쟁? 있지 않을까. 네. 2위까지는 볼 수 네, 있다. 네, 와, 아니, 국뽕이 차오르네. 그러니까요. 소위 아, 기분 국뽕이 좋네요. 차오르는. 예. 진짜요. 근데 지금 일본 차도 보면 예전에는 정말 거대한 성이었는데 도요타는 어떻게 잘 꾸역꾸역 버티고 있는데 그 2위, 3위라고 해야 되나요? 혼다, 닛산이 점점점 이제 점점 그 점유율이 떨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 둘은 왜 이렇게 꺾여가는 거예요? 혼다, 닛산은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전기차 시장 때문인데요. 혼다랑 닛산이
중국 시장 비중이 좀 지나치게 높았어요. 그래서 또 전기차를 일찍 서두른 것도 있죠. 왜냐면 중국이 빠르게 전기차 전환이 되고 있으니까. 특히 닛산 같은 경우는 한 전 세계에서 팔리는 4대 중에 한 대는 중국에서 팔린다고 할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이제 코로나 시기 이후로 중국 업체들이 급부상을 했고, 그리고 지금 뭐 점유율로만 보면 중국 승용차 시장에서 중국 로컬 업체들의 점유율이 한 70%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전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중국인들이 수입차를 사지는 않는다는 거죠. 지금 테슬라도 힘들어하잖아요, 중국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는 중국 전기차 위주로 많이 구매를 하기 때문에 닛산이나 혼다 같은 회사들이 조금 네. 그 사이에서 좀 힘들었고, 현대차는 뭐 예방주사를 좀 빨리 맞은 덕분에, 사드 덕분에 중국 비중을 확 줄여놨기 때문에 그의 영향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현대차가 지금 잘 나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머리는 굉장히 아프겠네요. 그 고민 네. 많이 하고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중국 시장을 어떻게 다시 뚫고 들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이번에 이제 4월에 오는 베이징 모터쇼에서도 이제 중국 겨냥한 전기차를 많이 내놓는다고 해요. 자율주행 기술도 이제 도입을 해서 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뭔가 엄청 획기적인 기술이나 뭐 디자인적으로 중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이렇게 내야지 근데 되려나?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예전에 우리가 먹던 초코파이가 중국에 네. 히트를 쳐가지고 그래요? 오리온이 지금 오리온 매출 비중이 해외 매출 비중이 98%가 해외 매출 비중이에요. 이제 한국 비중이 2%밖에 안 됐더라고요. 뭐 알 수 없는 일이라. 한국인의 정이 진짜. 거기까지 닿았군요. 네. 갑자기 알 수는 없다. 예. 어. 듣거나 보니까는 지금 현대기아가 지금 어떻게 상황이고 중국의 상황과 미국의 상황에서 앞으로 또 어떻게 시나리오대로 가냐에 따라 미래가 바뀌어갈 거다라는 그렇죠. 거를 좀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현대차 피지컬 AI 혁명이라고도 하셨는데 네. 현대차 관련 내용들이 되게 많이 들어있잖아요. 좀 더 궁금한 내용들은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